네, 우리 아시아인대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봉 유경훈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자, 요즘에 매매는 어떻게 잘 되고 계시는가요? 요즘에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또 새로운 종목들이 시장을 다시 이끌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이런 종목들 세세하게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우량주들이 많이 가더라. 대선이 끝난 이후로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바로 새로운 가치주, 우량주들이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 누구보다 먼저 우량주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그런 종목들을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량주 강의의 4번째 시간이고요. 최적의 매매 시스템을 통한 쉽게 우량주를 검색하고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강의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급등주도 해봤고요. 그리고 우량주도 매매를 해봤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는 것들은 돌아가면서 우리가 공략을 하고 있는데 항상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요, 우량주 시간으로는 4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우량주 강의로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량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블루칩이라고 하죠. 블루칩이다. 이 블루칩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큰 조건으로는 안정적인 실적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꾸준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배당을 줘야 돼요. 주주들이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우리는 우량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어야 실질적인 매매가 가능하겠죠. 하루에 거래량이 10,000주가 나오고 1,000주가 나오는데 매매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사는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팔 때 아주 골머리가 아프게 되죠. 그래서 우량주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 조건들을 맞춘 종목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우량주를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테마가 발생했을 때 급등했다가 테마 끝나고 나서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량주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우상향 흐름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가고 멀리 가는 종목들을 원한다면 우량주를 보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시세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시기적절한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량주를 이제 실전 매매 시스템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좋은 종목을 검색을 했었어요. 정말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통해서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실적, 두 번째로 배당, 그리고 마지막 거래량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량주를 정의를 내렸어요. 이 3가지에 속하는 종목은 우량주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안정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조건을 걸어놨어요. 단순히 실적이 좋습니다. 이걸로 그냥 좋은 종목 사세요.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고요. 여기 말씀드리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봤을 때 2가지가 특정 범위 내에 들어와야 돼요. 바로 저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종목을 찾아라라는 조건을 올해 우량주 검색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액 순위가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어야 돼요. 상위권에. 이번에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1억 원밖에 안 된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적 순위가 상위 500개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선택을 한다. 마지막으로는 부채 비율이 100% 이하, 즉 빚을 내서 기업 운영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100%를 넘어가는 것은 현재 회사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도 딱 빚 막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 기업들 중에서 찾아서 매매하는 게 우량주를 매매하는 조건, 첫 번째인 실적 조건에 맞는 부분입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당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봤었죠. 자, 배당에 대해서는 단순히 배당 많이 주면 오케이. 하지만 특수한 조건으로는 시중 금리보다 높은 배당률을 목표로 하되, 왜냐하면 너무나 고배당주는 배당은 받는데 주가 수익이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배당을 7%를 받았어요. 배당 7%를 받았다. 주가가 7%가 안 올라가요. 미치겠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목표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배당을 목표로 하고 이 안에
시중 금리보다 더 높은 배당을 받는다면은 성공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배당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상위 200개 종목 중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2에서 한 4% 정도가 될 거예요. 2에서 4%. 그래서 한 4% 정도가 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은행 가서 적금 이제 하더라도 이 정도는 많이 받는다. 물론 옛날에 예전에 우리 뭐 80년대처럼 막 10% 두 자릿수의 그런 이자를 주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조건은 이 세 가지 딱딱딱 기억하시고 검색식에 투입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거래량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제가 항상 HTS 검색식을 사용할 때 조건 검색을 사용할 때 언제나 집어넣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트가 예쁘고 아무리 뭐가 좋아도 거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작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라는 거예요. 소외됐다는 얘기는 잘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봤자 이 종목은 세워라 내워라. 어느 천년에 올라갈까? 내년에 올라갈까? 내후년에 올라갈까? 모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소외가 된 것들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소 대비 거래량이 줄었을 수는 있지만 그 거래량이 너무나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한 거래량이 붙은 걸로 매매를 하는데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이 더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잘 보세요. 2,000원짜리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300원짜리 종목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200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가 차이가 이제 거의 10배가 차이 나는 그런 상황들인데 2,000원짜리 종목의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발생을 했어요. 100만 주가 발생을 했고 200원짜리 종목의 거래량이 500만 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거래량만 보게 된다면 500만 주가 되게 활발하게 거래가 된 것처럼 보여요. 실질적으로 근데 거래 대금의 수준으로 보자면 2,000원짜리 100만 주 거래가 된 게 실질적으로 대금이 더 크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2만 원짜리 종목인데 여기서 50만 주 거래량이 발생을 한 게 실질적으로 더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은 자금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올해 여기서 활발한 더 거래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절대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거래 대금 역시도 같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목 검색을 해봤고요. 우량주, 블루칩을 검색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 세 번째였던 배당,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조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배당을 우리가 검색하는 방법, 첫 번째, 이 매매 시스템이 알아먹을 수 있게 우리가 입력을 해야겠죠. 우리 여기에 속하는 조건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알파고한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배당이라고 검색을 하면 전년 배당 시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작년 배당 시 배당 수익률 검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배당률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지난 배당률 검색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배당을 줬던 기업들만 검색이 쪼로록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상위 200개 종목들만 가지고 검색하면 예상되는 배당 수익금의 퍼센트는 2에서 한 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 아까 전에 강의 드렸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거래량에 대한 조건. 거래량이 너무 없는 것은 매매하기 힘드니까 평균 거래량으로 검색을 합니다. 평균치를 거래하는 거예요. 평균 거래량으로 보되 어떻게 보느냐? 오늘 만약에 아침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래량이 없겠죠. 장이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는데 9시 5분에 검색하면 종목이 거래량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날에 북한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방위산업체 관련 종목들이 아침에 급등을 한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정부에서 무엇을 한다. 밤에 나왔어요. 그럼 다음날 움직이는 걸 나올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의 종목들이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량이 무지하게 늘진 않아요. 이슈가 됐던 거, 테마가 있는 종목들, 단기
뭐 호재가나 악재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거래량에 붙기 마련이지 많은 종목들이 동시에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전날 걸로 보고서 계산합니다. 하루 전 거를 보고서요. 어떻게 보냐면은 5봉, 봉이 5개예요. 오늘을 제외하고 전날까지의 거래량을 평균치를 계산해봐서 최소 하루에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온 종목을 찾아보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10만 주라는 조건도 굉장히 작다고 생각해요. 전 적어도 한 50만 주 이상 거래된 걸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 이 정도 거래량은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매매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소 10만 주 거래량을 보시고 최대치는 그냥 맥시멈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배당을 많이 줬던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이 일정 구간 유지가 되는 종목들만 쫙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량주를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첫 번째 시간에 강의드렸던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조건까지 추가로 들어간다면 더 이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포착이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량주, 블루칩을 찾기 위한 그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자, 우리가 종목을 찾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매매를 해야 돼요. 그죠? 종목은 나오긴 나왔는데 포착된 종목들을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이냐. 진짜 좋은 재료가 나왔어요. 진귀한 재료가 나왔는데 이 재료를 우리가 잘 요리를 해서 맛있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포착된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들 잘 보시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자, 우량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기반이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펀더멘털이 있다. 이런 얘기 우리 되게 막 흔하게 듣잖아요. 흔하게 듣는데 사용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멘텀이라는 것은 재료입니다. 호재. 이 회사가 나중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혹은 하락할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회사는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어. 이 회사는 이런 악재가 있으니까 빠질 수가 있어. 바로 재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재료, 이슈.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펀더멘털이라는 거는 이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예요. 즉, 이게 굉장히 단발성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이라면 이 펀더멘털이라는 거는 이 회사의 기본 가치. 적어도 이 회사는 이 정도의 실적과 이 정도의 값어치, 이 정도의 영업이익, 그리고 이 정도의 배당을 주는 굉장한 회사인데 이런 회사의 주가가 이 정도라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 반대로 실적도 적자고 영업이익도 적자인데 이 회사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향해서 수렴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보시는데요. 오늘이 우량주라는 거는 이것보다는 이쪽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펀더멘털에 좀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량주를 많이 선택을 하시고, 그죠? 가치를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우량한 종목을 사시겠죠. 이 우량주 블루칩이라는 녀석들은요,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 사시면은 추격 매수가 되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단점이 있다라면은 어차피 뭐 수익은 나겠지만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검색식 설명드렸죠.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그리고 제가 오늘 포함해서 8번의 강의 시간 동안에 HTS 검색식을 통한 종목 검색하는 방법을 계속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좋은 종목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물론 이것보다 테마주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량주 보는 사람의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검색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회사가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기업이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차트도 좋아지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죠. 개인들만 사겠습니까? 개미들만 사나요? 외국인 사고, 기관들 사고, 국가에 사고 다 사요. 진짜 좋은 종목은 여기저기서 매수세가 막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사고 싶은데 이미 올라가기 시작한 거면은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사야 되느냐? 개미들이 따라붙는 상승 시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사는 거예요. 어차피 이 회사의 가치는, 이 회사의 펀더멘털은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결국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하에 우리는 투자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주가, 이 하락이라는 건 주가의 하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이 기업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가치는 굉장히 좋은데 뭐 대외적인 악재 같은 걸로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 기회를 노리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험한 차트에서 기회가 있다. 위험한 차트에서 기회를 찾아보세요. 굉장히 리스크하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그런 차트에서 여러분들은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매도하고 손절하지만 우리는 사야 된다. 바로 저는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월봉 차트에서 음봉, 즉 차트에서 파란색 봉이 나올 때를 우리는 공략을 할 거예요. 파란색. 바로 차트를 봤는데 파란색이 나왔어. 월봉상으로. 한 달 동안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거는 스트레스 받겠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한 달 동안 안 가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경험상으로, 저도 전문가 했잖아요. 그래도 하고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한 90% 정도 되신 투자자분들은 한 달 동안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 종목을 팔아버립니다.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한 매매를 하는 거예요. 한 달도 못 기다려서 무슨 수익을 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월봉 차트에서 이 파란색 봉이 나올 정도면은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최적의 매수기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은 최근에 제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매집주였던 서울반도체입니다. 자, 서울반도체 과거 주가는 5만 원대 있던 종목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대단한 종목이었어요. 원래 5만 원대까지 갔던 대단한 종목이었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빠지다가 12,000원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만들고 지금 2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9,900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자, 이 종목을 봤을 때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 되게 좋아요.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우량주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훌륭해요. 좋아요. 배당도 줘요. 우량주 맞아요. 블루칩입니다. 거래량도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좋은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차트는 월봉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 보시면 월봉상으로 파란색이 나왔다는 거, 월봉상 파란색 봉이 나왔다는 거는 무려 그 달이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주가가 시작했던 금액 대비해서 5월 마지막 날에 주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빠지면 파란색이 올라가면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 월봉상의 이 파란색 봉을 봤으면은 무려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손절하고 나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누가 받았어?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종목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머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란색 봉이 나올 때 보통 매수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바닥을 보자는 거예요. 바닥을 보는데 우량주가 주가가 바닥이면 사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주가가 급락을 해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급반등하는 경우는 단기 반등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정말 흔치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1000개 정도 종목을 보면은 이런 경우는 2~3개밖에 안 돼요. 이거 연구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떻게 가냐면은 바닥이 나오자마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상당히 오랫동안 만들고 나서 장기간 만들었던 바닥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는 보냐면 신저가가 나왔을 때부터 종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신저가는 이런 자리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빠졌어? 최저 바닥을 기록하고 그 다음 단기적으로 한번 튀었다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공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신저가가 나온 이후부터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서울반도체를 여러분들께 관심주를 소개해드렸을 때도 이미 저는 이 종목을 월봉으로 보고서 수개월간 관찰을 했던 종목이에요. 이미 저는 2달 동안 이 종목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략에 들어갔던 부분들인데 이미 이 종목이 바닥을 치고서 2달 동안 상승하고 세 번째 달에 음봉이 나왔는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추세선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략을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자, 요거 차트가 좀 작으니까 다른 종목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실적 좋아요. 영업이익 좋고 매출액 좋고 배당도 좋고 거래량도 있고 주가 차트 역시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우량한 종목입니다. 그럼 이거 언제부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시간을 돌려서 신저가가 나왔던 2016년도 1월 달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닥이 나왔어요. 그냥 차트에서 신저가가 나오면은 바닥이구나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계산을 들어가는데 적어도 바닥이 나온 다음에 2, 3개월을 건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 여기서 바로 튀어버리면 많이 못 가요. 많이 못 가고 바닥을 만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만약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급등을 해버리면 안 되고 서서히 올라가는 거라면 따라잡으셔도 됩니다. 다만 눌림목이라는 게 발생을 했을 때 편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닥이 발생을 했으면은 좀 기다리세요. 2, 3달, 뭐 한 6개월씩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단기 급등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최소 2, 3달은 관찰을 하시고요. 제가 관심주 드리기 전에 저는 아실 거예요. 제 공개방송 오신 분들은 저 종목 하나 선정하기 전에 저 3개월씩 분석해요. 기업 분석, 주가 분석, 뭐 지분, 실적, 뭐 현금 흐름, 회사 사업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 하려면은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종목을 봤으면은 일단 몇 달 동안 두세요. 왜 그러냐면은 바닥을 만들고 나서 그 자리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달에 빠지면은 더 기다려야 돼. 그래서 바닥을 기록한 이후로 최소 2달 정도는 기다립니다. 2달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매수 타점이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보고 관찰하고 나서 올라가고 음봉이 나왔는데 추세를 지켜준다. 자, 저점이 유지되는 구간이 첫 번째 패턴입니다. 저점이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자리에서 음봉이 발생했으면 사보는 거예요. 우량한 종목이니까 삽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동평균선, 특정 이동평균선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지지가 나온다. 두 번째 패턴이 되겠습니다. 저점이 유지되든지 이동평균선 지지가 나온다면 바로 매수 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는 건 롯데케미칼이에요. 굉장히 우량합니다. 튼튼한 회사예요. 역시도 바닥이 발생한 이후로 올라가는데 기다리세요. 한 달, 2달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나서 조정받는데 이거 지지 나오네? 가능.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봤는데요. 음봉이 나왔는데 저점이 유지가 되네? 첫 번째 패턴이죠. 공략. 그리고 나서 가는데 특정 지지선이 지지 반등이 나오네? 이런 구간에서 두 번째 패턴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자세한 내용들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량주는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제가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추가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하셔서 많은 종목들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